네,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전략도 한번 여기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이제 계속 못 뵙다가 진짜 한 2,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럼 두 가지 이슈 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공개해 주시죠. 유가 얘기네요.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지금 보니까 80달러가 뭡니까? 이제 90달러 확실하게 안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지난 금요일날 있었었는데 네. 일단 유가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WTI가 말씀하신 것처럼 92달러를 넘어서게 됐어요. 네. 이 흐름 자체가 2014년 9월 29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갱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한 6% 정도 이제 유가가 올랐고요.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올해 들어 22%가 올랐다니까 할 말 다 했죠. 이제 1월 지났는데. 네, 예. 그만큼 유가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많이들 아시는 건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네. 그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국내도 요즘 엄청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네. 작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텍사스 쪽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전 사태도 나오게 되고 네네네.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텍사스에서 문제가 나온 네, 겁니까? 텍사스 쪽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폭설이 내리게 되면서 상당히 그쪽에서 이 정유 관련된 시설들의 많죠, 그게. 가동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일날 이제 AP통신을 보게 되면요. 네. 미국 중서부 일대에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하게 되면서 수천 대의 항공편이 이제 결항을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텍사스 등 남부 지역 등의 정전 등의 위험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네. 이 정유 시설이 좀 가동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커머스뱅크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세가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예. 미국 최대 셰일 유전인 퍼미안 분지 생산 중단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0불 전까지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까지의 그러한 이제 우려 때문에 올랐었는데 새로운 이제 이 우려가 더 생기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닥 이 해결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 있어요. 질질 끌더라고요. 네, 이 미국에서는 사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매우 생생하고 정교한 선정용 비디오 조작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즉, 선전용이요? 러시아가 예.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먼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제 공격했다는 가짜 비디오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 예. 아니고요. 이 가짜 비디오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 입수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하게 한 돼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일 뉴욕 포스트에 보게 되면은 네. 이 오후 4시에 블룸버그 통신의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 실시간 기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이제 속보가 게시가 되는데 이게 또 해프닝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블룸버그 통신이 예. 준비하고 있었던 기사였었는데 실수로 나간 그게 거군요. 잘못돼서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시장이 깜짝 놀랐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러시아라든지 미국과의 계속 관계가 조금은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괜히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약간 네, 이런 그런 분위기군요. 부분이 예,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군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핵훈련 관련돼서도 네, 계속 네. 더욱더 이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이제 군사 관련돼서도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단은 이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가 계속적으로 90불 이상에서도 이제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급등 나가더라고요. 상당히 급등이 나오게 되죠. 예, 사실 금요일날 보게 되면은 이 상승 종목의 상위에 있던 종목들이 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ETF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가 어떻게 좀 러시아에 대한 많이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예. 이제
미국 관련돼서 텍사스 한파에 대한 부분이 또 있었으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일 날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사실 16%가 이제 미국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많이 올랐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서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이제 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에그플레이션의 이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연가스가 결국은 이런 질소 기반의 비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 부분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은 비료의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고 이런 비료의 가격 상승은 결국은 이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곡물가. 뭐 이러한 이제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먼저 엑슨모빌이라든지 아니면은 종목들, 뭐 옥시덴탈 페트로리올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다 모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뉴트리엔이라는 뭐 하는 이 회사입니까? 비료 회사입니다. 캐나다의 비료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 움직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요즘 주가의 흔들림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더욱더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유가 $100 갈 걸로 보세요? 저는 원래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텍사스 한파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오버슈팅으로는 충분히 $100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정유사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좋아지겠죠.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요즘 정제 마진도 11불을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은 4분기 실적 쇼크가 나오기는 했지만 1분기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망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SOE라고 SK 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 에그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농심이라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가를 못 하고 있다가 가격 정가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라면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이 안 좋아졌다가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비용으로 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이 나중에 빠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정말 장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자, 그럼 4가지 종목만 보면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한국전력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경제에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전력 도매가가 올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에 따라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못 올리는 한에서는 안 좋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사의 말미에 보게 되면 하반기에 이러한 이제 연동제 관련돼서 전력 가격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격 정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전력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오일, SK이노베이션, 농심과 삼양식품,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실적에 따라서 진짜 희비가 팍팍 갈립니다. 자, 포드 쪽에서는 쇼크인데 이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포드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목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급락 나왔어요. 그렇죠.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컨센서스를 매출액도 그렇고 그리고 EPS도 모두 다 하회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EPS 쪽에서 조금 하회치가 컸었고요. 역시나 중국하고 유럽 사업부의 손실이 많은 부분 확대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롤로 이제 CFO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공급망 문제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는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5일날 이제 이 외신 보도를 보게 되면은
포드가 이제 7일부터 미국하고 멕시코, 캐나다 등에 위치한 8개의 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안 좋은 소식이네요. 이 보도가 또 나오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포드에 관련돼서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관련돼서 뉴스도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도이치 뱅크에서는 실적 발표에서 생산 차질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24불에서 21불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이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인피니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왜 봐야 돼? 반도체 이 쪽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유럽 쪽에서 상당히 MS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M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매출액 관련돼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작년도 이제 매출액 규모가 110억 유로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130억 유로 정도가 올렸네요. 이제 될 것이다. 상향 조정을 하게 돼요. 그만큼 네. 올해에도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진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올해도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렇군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못 움직였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처럼 차량용 반도체 부족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렇다면 완성차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안 좋게 보시는 겁니까?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약점을 있는 종목들을 굳이 가져갈 먼저 필요 없죠. 사갈 필요는 없을 네,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기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렇군요. 네, 판매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대차가 요즘 탄력도가 더 높은 이유가 네. 아마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판매고가 좀 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애플카 이슈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 역시나 주가는 계속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 차량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NXP랑 관련돼서 뭐 그쵸. 매출액이 있거나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 반도체 관련돼서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수급은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8인치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DB하이텍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반도체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군요. 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